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경남 밀양의 야산에서 난 산불이 이틀째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불은 축구장 170개가 넘는 면적의 대형 화재로 확대됐고 산림청은 오늘 새벽 2시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나 기자, 산불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경남 밀양시 산란진읍에서 오후 4시 10분쯤 시작된 밀양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불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새벽 5시 기준 산불은 5.8km에 이르는 지역에 퍼졌고 이 가운데 2.8km의 화재가 진행돼 진화율은 51% 수준입니다. 산불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인 산불 영향구역은 124헥타르까지 늘어났는데요. 축구장 170개를 웃도는 면적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자 8시간 40분 만인 오늘 새벽 2시를 기점으로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과 요양병원 환자 등 168명은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번 밀양 산불은 올해 두 번째 대형 산불로 기록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불길이 민가와 요양병원 쪽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선 구축과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전 7시쯤 헬기 총 13대를 먼저 투입한 산림당국은 기상 상황에 따라 헬기를 추가 투입해 주불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위헌 우려가 제기된 사법개혁 3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예고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요구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법 등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법개혁 3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이 예외가 필요하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증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세계지역 행정통합특별법 등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어제 법사위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전 10시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당 입법을 막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운영과 연계해 투쟁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모든 논쟁과 혼란의 유발 책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야당 무제한 토론에도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 전국은 8일 가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 후반 김병기 의원에게도 소환 통보했는데요. 의혹 제기 석 달 만에 첫 조사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 의원. 영장 청구되면 불체포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가운데 절반이 찬성하면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 원은 정치 생명을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글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의 판단에 맡길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26일과 27일 김병기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이 밖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차남 편입 청탁 의혹 등 확인해야 할 의혹에만 13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다수 제기된 만큼 고강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른바 공치모 발족식에선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란 표현까지 쓸 정도로 여권 내 비판도 있었는데 이런 계기인지 여권 지지층의 분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정치검찰 아웃! 조작기소 아웃!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명분으로 내건 공소 취소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유시민 작가도 이상한 모임이라고 지적했지만 예정대로 출범식이 열린 겁니다.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모임이 친명계의 새 과시 아니냐는 해석도 여전합니다. 실제 출범식에선 한 지지자가 정청래 대표 제명을 요구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지층 분화도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이 정 대표와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을 일으킨 이성윤 최고위원을 투표를 통해 강제 탈퇴시켰는데 정 대표 지지 성향인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출범한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곽규택 의원은 광인 모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특혜 보호하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순기능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입법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시는 거를 무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법외국제가 적용되고 남용될 가능성 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이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 왜곡죄 신설,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언인데 이 중 특히 법 왜곡죄를 놓고 위헌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5개 재판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만은 12개 혐의로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뭐 조작 기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도 결국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직 뭐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임기 동안에 이런 조작 기소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지금 과정 중에 첫 발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 왜곡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이 기소했다. 아마 이런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위헌 소지 우려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 그대로 이 본회의에서 뭐 통과가 된다거나 이런 이슈가 생긴다면 우려할 상황은 없을까요? 우려할 상황이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새로운 제도라는 것이 항상 완벽하게 탄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거나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사법 신뢰의 훼손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요 예전에는 사법 부분을 건드리는 정치권을 굉장히 단호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의 그 단호함이 왜 여기까지 후퇴했는가에 대해서 사법부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사법부의 이야기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의 논란만 존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법부가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 위원님 그러면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뭐 공론화해보자는 얘기는 토론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토론도 못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현행 사법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정권의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해보자는 건데 대안이 없다? 아니 이 법 왜곡죄는 신설하지 말자는 게 지금 대법원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설하지 말자는 대법원의 주장과 민주당은 지금 법 왜곡죄를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전문가들이나 관계인들이 나와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그런 주장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인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토론해보자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생각을 네.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거는 뭐 법 왜곡죄도 왜곡죄지만 특히 재판소원법 같은 경우는 소송지효, 재판지연 뭐 이런 그 가능성이 지금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피해가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위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독일도 법 왜곡죄가 있다. 그러니까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글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독일이 하는 대로 했습니까? 법에 관해서? 사실은 이 법 왜곡죄가 그럼 신설하면 안 된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그 법 왜곡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연령 비연령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건 법 왜곡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수사받다가도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받다가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재판 지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라는 걸 그러면 도입하려면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정의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덜컥 도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재판 질질 끌고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는 나치나 아니면 그 독일 통일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그 많이 활용한 그 전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죠. 네, 대변인 조금 전에 이제 사법부가 요지부동이니까 입법부가 안을 제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러면 이제 공론화를 해보자 이런 건데 입법부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얘기한 거 보면 건방지다 이렇게 좀 인신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른 질문을 지금 주셔가지고 네. 좀 그런데 일단은 박지원 의원 얘기 먼저 하면 건방지다는 말 자체가요 압박으로 들릴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쪽은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누르는 방식으로 언어 표현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민주당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주면서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사법부가 지금 공론화를 하자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좀 전에 우리 최병묵 위원님께서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과 입법부의 구조와 이런 거는 하자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현실도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는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리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네의 권력만 지키려는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을 사법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요, 명확한 게 없어요. 명확하다면 3심제를 우리가 왜 채택을 하겠습니까? 판결 자체가 완전히 명확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례를 형성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 왜곡죄도 저는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혼란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냥 혼란만 있을 것이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판례가 누적이 될 겁니다. 독일도 지금 법 왜곡죄가 거의 안 쓰여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판례가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판례에 의해서 거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법부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전문가답게 가장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현실을 좀 본인들이 끌고 가는 안을 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 늘 그래왔듯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저지를 한 최근에 그런 전례가 아니 많잖아요.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는 거 여러 번 봤잖아요. 네. 필리버스터 하고 나서 24시간 지나면 필리버스터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표결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표결을 위한 명분 제공하는 것 정도밖에 힘이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문제는 그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결국 필리버스터의 목표는 민주당을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고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에 호소를 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지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현행 제도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더라도 어쨌든 국민들한테 왜 법 왜곡죄를 신설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왜 재판소원법이 4심제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정 안 되면 나중에 선거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른바 공치모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어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검찰 아웃!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 시스템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억울한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난 처음에 공취모라 그래서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저 모임 친명계 쇠가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그걸 모임을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국회의원이니까 본인들이 법체계 안에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해야 될 것을 국민의 여론을 봐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임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저는 그 논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 모임은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가 저는 쉽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세력을 위한 모임이다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 친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여권 지지층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선 이거를 뉴 이재명과 친정청래로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권은 정청래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당내 세력은 친명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언론에서 표현되는 네. 그런 공천을 해놨기 때문에 네. 친명계가 훨씬 많죠. 네. 자, 그런데 8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친명계가 공식적인 모임을 만든 것이 바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이름의 친명계 일종의 당내 당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모든 분화 과정이 결국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정청래냐 아니면 정청래가 아니냐 이 싸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대변인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민생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드는 데 소통으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김남국 대변인 이른바 현지 누나 문자 논란으로 사퇴한 지 2달여 만에 민주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젊은 정치인을 집에 틀어박히게 하는 건 가혹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김남국 대변인이 젊은 정치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정치를 안 한다고 해서 그 뭐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뭐 코인 거래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냥 형식 논리에 불과하고 불과 2달 전에 바로 현지 누나 사건으로 그 청와대 비서관을 그만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충분히 자숙하는 기간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보면 2개월이라는 거는 연예인도 2개월 만에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무책임성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 김남국 대변인 본인이 저런 거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걸로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거부하지 못한 결과로서 김남국 대변인이 등장한 것 아닌가. 이제부터는 이제 김남국 대변인의 그 등장과 또 활동 기록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오겠죠. 네. 네, 김남국 대변인 원조 7인회 친명계로 꼽히는 만큼 정청래 지도부의 친명계 끌어안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국민들 시각에는 보일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김남국 신임 대변인을 이렇게 어떤 자리에 공식적인 자리에 앉히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특정 자리와 관련해서 특혜적인 어떤 청탁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 뭐 마무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인 위반 소지도 봐야 되는 사안인데 그게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정치적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뭐랄까요 하나의 흠결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이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에 앉혀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힘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권력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게 되잖아요. 결코 좋을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 민주당이 좀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해수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의원 다음 주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부산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직 통일교 리스크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태인데 지선 전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정도의 사안, 이 정도의 인물의 의혹이 부과가 되면 기사가 엄청 나와야 돼요. 네. 근데 한 번 기사가 나온 다음에
후속 보도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의혹 하나가 제기됐기 때문에 정치인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좀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의혹이면은요, 대부분 이게 막 조사 수사에 대한 막 취재가 되고 이게 봐주기면은 뭐 봐주기 기사가 나오고 뭐 또 뭔가가 이렇게 하나 잡힌 게 있으면 그것이 흘러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에서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이 정권 눈치를 살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전재수 의원을 한 차례만 불러서 조사했을 뿐이고 결론을 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차례 조사로 결론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조금 일찍 했습니다, 경찰이. 자, 그러면 주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보강조사 내지는 증거조사 같은 게 과연 된 상태에서 전재수 의원을 불렀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 이후로 수사가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중단된 것 아니냐, 수사를. 네. 왜 중단했을까?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전재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이게 이미 그 경찰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야권 인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장은 앞서 외화 밀반출 단속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에게 공개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책갈피에 끼어가지고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어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사장은 공항 보안 검색과 인사권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공개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임기를 약 넉 달 남기고 물러나는 이학재 사장의 행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했다고 해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SNS에 그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부 언론에서 분석하듯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아마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그거야 뭐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이 이제 지금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그 국민의힘 출신과 이학재 사장이 맞붙어서 한번 경선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인천 시민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뭐 아마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충돌 전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거에 좀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공기업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거, 이거 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하여 공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대통령과 갈등하는 이벤트를 만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 저는 좀 더 강도 높은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기업의 기관장의 자리가 아무리 낙하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잠깐 본인의 영리를 위해서 있다가, 그리고 그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 본인의 정치 계획을 위해서 대통령과 부딪히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앞으로는 낙하산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강하게 비판하고 언론도 강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되는 분들은 정권과 함께 임기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듯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입니다. 다른 주재국에는 걸지 않은 현수막을 주한 대사관에만 내걸은 건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표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봤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건물 외벽에 열흘 넘게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선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외교부가 지난주 러시아에 항의하고 철거를 요구한 데 이어 유럽 대사관 측도 우리 외교부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러시아가 부적절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침공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후한무치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말하는 승리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러시아 정부한테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리가 무슨 뜻이냐? 러시아 승리인가? 북한 승리인가? 다른 유럽 국가 외교사절들도 러시아를 규탄하는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은 자국 기념일인 조국 수호자의 날을 계기로 설치한 것이라며 누구의 감정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 측이 현수막을 철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러시아 대사관 측이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전쟁 지지 집회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45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빼돌린 범인은 다름 아닌 10대들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해킹 방법을 독학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8일에서 29일 이틀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앱에서 개인정보 462만 건이 불법 다운로드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책임 있는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릉이를 빌릴 때 전화번호는 필수로 넣어야 하고 이메일 주소나 생년월일 등도 입력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중학생이던 10대 남성 A군과 B군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별도의 온라인 범죄에 연루된 A군을 2024년 10월 체포해 조사하다가 따릉이 해킹을 알게 됐고 지난달 공범인 B군을 검거했습니다. A군은 해킹 방법을 독학한 뒤 호기심과 과시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B군은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허술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공기관으로서 관리 체계를 고도할 필요성이 있겠다. 경찰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울시설공단 책임자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서울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에어컨 실외기를 아래로 던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실외기가 지나가던 초등학생들 근처에 떨어지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남자아이 3명이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물체가 떨어집니다. 놀란 아이들이 떨어진 물건 근처로 다가가서 보고 있다가 무언가에 놀라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3층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버려져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아래로 던졌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뭐지? 엄청 큰 콩불이라고 해야 되죠? 건설 현장에서 망치 찍는 거. 그거 맞으면 그냥 죽는 건데 많이 무섭죠. 10m 넘는 높이에서 실외기가 떨어지면서 주변엔 산산조각난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여기 지나가는데 실외기를 누가 던져가지고 놀랬다. 남성은 옥상에서 내려온 뒤 아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실외기를 직접 치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배회하던 남성을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별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신병력이 확인됨에 따라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전한길 씨가 주도하는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가 행사장 대관이 취소돼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씨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행사 취소시키라고 지금 김동연 너 할 일 그래 없냐? 야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전한길 그래 두렵냐? 저는요 김어준이 콘서트 하든 누가 콘다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게 여러분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의 품격입니다. 들으신 대로 전한길 씨의 3.1절 기념 콘서트는 개최 장소였던 킨텍스 측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요청도 있고 해서 대관을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킨텍스 측의 결정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이 의견을 말할 자유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볼테르 말의 그 생각이 나는 아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다가오는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아마 본인의 지지층에 강하게 호소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극우의 망상적인 어떤 그 콘서트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요청을 했고 또 김동연 지사가 임명을 했던 지금 킨텍스 대표가 이를 취소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자유우파의 목소리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그 처음에 했던 그 신청했을 때의 그 취지와 다르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게 사기다, 착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어떤 사건을 보면은 성소수자가 요청을 했던 그 대관 요청을 취소했던 사건에서 결국 그와 같은 게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 이런 부분을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례를 봤을 때 과연 다른 것도 아니고 극우의 망상적인 어떤 콘서트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한길 씨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콘서트 장소 없어졌는데 진짜 공연을 취소하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던 날짜가 3월 2일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대규모 대중들을 동원하는 그런 콘서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관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그 정도 규모의 대관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마 전한길 씨가 앞으로 이제 본인의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낼 것 같기는 한데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겠다 하는 의지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콘서트에서 처음에는 태진아 씨 등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하지만 콘서트 포스터가 공개가 되니까 해당 출연자들이 이 정치적 성향을 띤 행사인 줄 몰랐다면서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제대로 안 한 주최사에 좀 비판이 나오던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한길 씨와 같이 주최하는 측이 있고 이 콘서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주재하는 그쪽에서 섭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의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그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전날 행사의 어떤 그 성격을 인지하고 한마디로 이 정치적 행사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 바로 이 주최사의 행사를 해서 이건 이번엔 제가 그 사회를 막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터에 있는 글까지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도 행사 관계자가 본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는 가지 않고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또 유명 또 음악 그 밴드라고 할 수 있는 뱅크 같은 경우에도 해당 콘서트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콘서트에 있던 진행자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팝적인 부분 그리고 클래식적인 부분을 맡았던 대부분의 어떤 출연자들이 지금 출연을 고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전한길 씨의 자유 콘서트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한길 씨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를 주제로 무제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전한길 씨 측에선 5명, 이 대표랑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뭐 온라인 매체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라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아마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장해온 사람들의 어떤 주장들, 그리고 또 뭐 이른바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주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가 나름의 반박을 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관련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다른 음모론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돼 왔던 여러 가지 의혹이나 주장들이 되풀이되는 성격의 어떤 토론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반박을 해주기를 또 기대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샤머니즘 무속을 소재로 한 OTT 예능에서 순직한 경찰관 사연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진행자인 전현무 씨 측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요즘 무속과 관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소재로 돼가지고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운명전쟁 49라는 곳에서 다루게 된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강력반 형사부에 있었던 모 경찰관의 어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20여 년 전 2004년 8월경에 이 경찰관이 강력 사건 피의자로부터 이게 그 안타깝게도 흉기에 의해서 그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에 그 전현무 씨가 진행하는 사건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됐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사실 있는 사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족으로부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현무 씨가 고인과 유가족 분들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고 고인에 대해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 이런 부분이 몇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시청률에 너무 목매는 이런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단체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제작진과 출연진을 규탄을 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던데요. 실제로 방심위에 제소되면 징계가 내려질까요? 사실 여기서 맹점은 지금 이 예능 프로그램이 사실 일반 방송에서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라 OTT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OTT는 원칙적으로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의통신사업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방심위에서 뭐 행정제재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물론 방심위에서 통신심의를 받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뭐 음란문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바로 행정제재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국으로서는 만약에 유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은마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로 지금까지 적어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예나 기자, 화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강남 은마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아파트 8층에서 시작됐고 화재로 인해 아파트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화재 당시 펑하는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아파트 인근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소방은 인원 140여 명과 소방차 등 관련 설비 35대를 동원해 아침 7시 36분쯤 불을 끈 걸로 파악됐습니다. 은마아파트 화재 현장 인근은 출동한 구급 차량 등으로 일부 통제돼 출근길 차량 통제가 예상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이 끝나는 대로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가지고 장난치려는 나라에는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의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제동에 분노하며 대체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대법원 결정을 이용하려는 국가에 관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로 장난하려는 나라는 더 높고 가혹한 관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한국과 일본 등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에는 무역 합의 이행을 분명히 하고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한 유럽연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가 발표한 글로벌 관세 15%는 우리 시간 오늘 오후 2시부터 발효됩니다. 최대 150일 기간 동안만 유효하고 이후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 민주당은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관세 정책은 가정의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판하며 어떠한 연장 시도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멕시코인데요. 테러로 도시가 마비된 멕시코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이 동시에 수배해온 전설적인 마야광 네메시오 오세구에라 세르반테스, 일명 엘멘초가 군과의 교전 끝에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멕시코에서 가장 잔혹한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멘초가 사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조직원들이 멕시코 전역에 보복성 도심 테러를 벌인 건데요. 도로 곳곳에 차량을 불태워 군부대의 진입을 막는 도로 봉쇄가 이어졌고 일부 공항에서는 테러 위협으로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카르텔 수장 사살 이후의 후폭풍이 정말 거센 모습입니다. 월드컵이 몇 달 안 남아서 걱정이 더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할리스코주는 올해 열릴 월드컵의 주요 개최지인데요. 멕시코에서 열릴 시합의 3분의 1 정도가 이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당장 이 지역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카르텔의 보복으로 마비되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이 이어지며 산불 발생이 잦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부터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와 눈이 내릴 텐데요. 제주도는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남에는 최대 4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수도권은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은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영남 서부 내륙에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한때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 5도, 서울은 6도, 광주는 7도에 머물겠습니다. 눈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